同じベンチあと2つくらいあったしね。あったあった。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까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장르를 떠나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각각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각기 다른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작품의 주인공이거나 특별한 사건이 터지는 내용이라면 관객들이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하고 가는 게 당연하죠. 해가 지날수록 대다수의 관객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도피처의 개념으로 극장을 찾는 경향이 늘어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감정적인 환기가 필요해 이를 자극시킬 요소가 필요할 때 영화만한 요소는 없으니까요. 외부와의 차단, 커다란 스크린과 선명한 음질은 사실 영화관에서 특별함이라는 키워드를 극대화시키기에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특별함을 추구하는 개봉작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의 앳 더 벤치. 이 작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을 정갈하게 담아놓은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파민과 자극이 이야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다양한 컨텐츠들에서 어릴 때 쓰던 일기나 종합장을 읽어보는 듯한 감정이 드는 작품 앳 더 벤치는 잔디밭 한가운데 모든 게 변하고 철거되고 새로운 것으로 자리를 내어주거나 내어줄 준비를 하는 공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작고 낡은 벤치와 그 벤치에서 추억을 쌓고 또 쌓았던 사람들의 하루, 아니 그 찰나의 순간을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담아내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벤치와 그 벤치를 거치는 인물들의 대화가 아주 잔잔하게 마음과 감정을 채워주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 앳 더 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은 작품의 리뷰보단 제가 좋게 봤던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예정이니 분석이나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보단 관람을 할지 말지 아직 망설이는 분들에게 영상을 더 추천드립니다. 詳しく聞かせてもらっていい？もういいって余計なことすんな！앳 더 벤치는 20분 안팎의 짧은 에피소드 5개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각각 남겨진 것들, 쌓여가는 초밥, 지키는 역할, 라스트 씬, 그리고 슬픈 감정은 계속된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겨진 것들은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던 공원이 새로운 유치원을 짓는 공사에 들어가는 걸 발견한 리코가 친구 노리에게 연락하여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벤치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쌓여가는 초밥은 2년차 커플이 이별을 이야기하며 쌓여가던 감정을 털어놓는데 이를 의도치 않게 엿듣던 동네 아저씨가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키는 역할은 한때 사랑했던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갔던 언니를 벤치에서 발견한 동생이 언니의 노숙자 생활을 끝내기 위해 설득하는 내용을, 라스트 씬은 벤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내용을 영화로 찍는 촬영 현장의 이야기를, 슬픈 감정은 계속된다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노리와 리코의 변화된 관계에서 오는 묘한 설레임과 시원섭섭한 감정을 그려냅니다. 이 5개의 에피소드는 각각 독립된 시간선을 유지하면서도 몇몇 대사를 통해 그들이 모두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얽혀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치 작품의 감독과 주인공들과 관객들이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장소에서 머무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이 5개의 작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의 벽을 쉽게 허물고 금세 자신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 역시 이런 부분에 기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평범한 인물들의 대화와 상황들이 결코 휘발적이거나 실없는 소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 속에 많은 걸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천천히 하나씩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이를 거스를 수 없음에 느껴지는 공허함,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급변하는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놓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앳 더 벤치에서 모든 이야기가 이뤄지는 작고 초라한 벤치 하나는 오랜 시간 수없이 변해가고 온기를 잃어가는 세계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신만의 온기와 기억을 붙잡아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매개체입니다.
等ので撮影の蚊が多い。あ、かゆい。各部に連絡させていただきます。 어떤 지점에선 애떠벤치는 관객들에게 조금은 답답하고 꽉 막힌 감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알아온 사이고 몇 번 주고받는 대사만 보더라도 이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애둘러 멀리 표현하는 리코와 노이부터 시작해 내막을 자세히 알 순 없지만 벤치에서 생활하는 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언니, 여자친구가 왜 화를 내고 갑자기 이야기에 끼어든 아저씨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공감으로 자신으로부터 여자친구에 공감하는지 모르겠는 남자친구까지. 이들은 벤치에서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무성의 언어와 감정을 주고받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끝끝내 직접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둘러 표현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과 감정, 후회가 남은 벤치는 그때는 작았던 용기가 언젠간 더욱 커져 제대로 된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주죠. 그렇기에 작품 속의 벤치는 단순히 앉아서 쉬는 곳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기다림과 아쉬움, 후회와 용기까지 모든 감정의 보관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작품의 첫 에피소드인 남겨진 것들이 일기 쓰는 방법을 낯설어 하던 아이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그날의 일기를 끝맺었다는 느낌이라면 슬픈 감정은 계속된다는 일기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나이 때쯤 드디어 구성이 잘 갖추어진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 어른이 마지막 일기를 쓰는 기분입니다. 열고 닫는 이야기를 리코와 노리에게 부여한 이유는 어쩌면 각기 다른 4개의 에피소드 중 가장 은은하면서도 올해 관객들의 마음속에 접어두기 좋은 이야기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요시유키 감독의 배려는 아니었을까요? そんな風にね人の人生を覗き見れる場所なんですよここは 일본 영화는 어줍잖은 실사화 영화 혹은 똑같은 내용을 답습하기만 하는 극장판 애니메이션밖에 없다는 과거를 뒤로하고 지금의 일본 영화계는 새로운 세대의 감독들과 배우들이 세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범함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소중함, 가장 가깝고 작은 것부터 들여다보고 사랑하자는 근래 일본 영화들의 메시지는 어쩌면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일상에서의 공포와 균열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의 모든 것을 감사하자는 자세부터 나온다는 정갈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잔잔하지만 아주 멀리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애떠벤치를 통해 저는 일본 영화계 이런 메시지를 가진 작품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품 애떠벤치의 벤치처럼 묘하게 아련하고 그리움이 가득 찬 장소 혹은 물건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